수학이 선행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 너도 선행했어? 나도 고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었어. 근데 선행을 진짜 많이 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서울대 의대생 설의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국어 공부법부터 얘기를 해볼게.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 우선 나는 중학교 때는 내신 준비를 하면서 국어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가 국어 시험이 약간 어렵기로 좀 유명한 학교였어가지고 문법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물론 내신 챙기는 것도 있었지만 이때 할 때 해보자 라고 해서 최대한 정말 어려운 것까지 미리미리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그냥 내가 비문학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고 예비 매산비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의 기술이었나? 이런 비문학 교재들도 풀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비 매산문을 풀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냥 문화책 같은 거 읽는 정도로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고1 때는 내신 위주로 정말 내신에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고2 때는 아예 국어 공부를 거의 놨다시피 했었고, 오, 진짜? 고3 때는 이제 수능 준비를 위한 국어 공부를 했었어. 고2 때는 국어 공부를 왜 아예 놓았어? 우리 학교가 정말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 2학년 때는 국어 과목을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았었어서 국어 공부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것 같아. 그럼 3학년 때 갑자기 할 때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막 풀진 않았었고, 초반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괜찮다 싶을 때 이제 산모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풀어봐라 했던 거 그냥 푸는 정도였던 것 같아. 좀 인상적인 게 중학교 때 국어를 생각보다 되게 깊이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는 데까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수능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내가 선택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문법이 이때까지 쓸 정도로 정말 중학교 때 확실히 해놓은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 맞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공부가 아예 다르지가 않아서 사실 국어는 정말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많이 해둬서 좀 도움이 많이 됐겠다. 아무래도 국어를 잘 풀려면 뭔가 문제를 잘 푸는 너만의 스킬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너만의 국어 공부법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 먼저 내신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나는 내신 문학을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암기를 한 다음에 그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 똑같이 실린 관연도 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특, 수완 예전 거도 다 찾아보면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선생님의 시각도 익히고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 높여서 내신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학교 때 내가 썼던 방법인데, 우리 학교 시험에서 소설이 나오면 그거를 순서를 섞어서 가나, 다라, 마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아예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중에 발단, 전개, 위, 절정, 결말을 다 찾아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문단별로 교과서를 복사한 다음에 가위로 다 잘라서 다 퍼뜨려 놓고 다 처음부터 소설 순서를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것도 했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비문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나는 수능 비문학을 준비를 할 때 문제를 푼 다음에 지문 분석을 꼭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문장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딱 어떤 한 문장으로 안 나온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문단 간의 연결고리 어떻게 되는지 라든지 여기서 예를 들어 비례관계라든지 아니면 수식이 나온다면 이 정보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등을 체크를 해보고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수능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어야 될지라든지 글의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었어. 그러면 너가 사용했던 국어 문제집이나 뭐 수강했던 인강 중에서 꼭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 먼저 중학생들에게는 예비 매산비나 매산비를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면 나도 이걸 직접 써봐서 알지만 지문을 풀고 바로 정답을 보지 않고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오답 시스템을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봤던 교재는 다담이라는 문제집이었는데 이 교재는 이제 학평이나 평가원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개념은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떠올릴 수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의 국어 공부법을 파헤쳐봤고, 그럼 이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어렸을 때 영어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했어? 나는 영어를 약간 매체로 먼저 접하게 된 것 같아. 뭐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영화, 오디오북, 노래 이런 거를 접하면서 영어를 처음에 익혔고 나중에는 이런 걸 더 많이 스스로 소비를 하고 싶으니까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럼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콘텐츠들을 봤었어?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에리칼이라든지 정말 어린 친구들이 보는 그런 유명한 책들이 기억에 나고, 그리고 노래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말쯤에 겨울왕국이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막 레딧고라든지 그런 영화 OST 같은 거를 주로 접했던 것 같고, 오디오북은 출판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뉴베리 수상작 같은 거를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CD로 나온 그런 출판사 책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를 계속 들었었어. 그러면 너가 영어 유치원이나 뭐 영어 유학을 갔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도 혹시 있어? 아니, 난 영어 유치원도 안 다녔었고 그리고 유학도 경험이 없어. 아, 그러면 그냥 어릴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영어에 꾸준히 노출이 되온 걸로? 그리고 영어는 단어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왜냐면 뭔 말인지 알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너는 단어를 어떻게 암기했어? 나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이나 어떤 단어장 같은 것으로 꾸준하게 단어를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 단어집을 되게 여러 번 봤었는데 이게 한 번 보면 까먹기도 하고 많이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여러 번 보면서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그 내가 외운 범위를 늘려갔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예문을 외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는 책이나 영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컨텐츠에서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 내가 정말 계속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 내가 아까도 초3 때 이제 겨울왕국이 개봉했다고 했잖아. 그때 레디코의 conceal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좀 내가 확실하게 외웠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가장 내 걸 만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영어에서 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영어 문법은 어떻게 공부했어?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학교가 국어뿐만 아니라 여중이라서 그런지 영어도 조금 그 당시에는 어려운 편이었거든. 그래서 내신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문법을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되게 여러 번 개념을 하면서 나선 형식으로 점점점 처음에는 브로드하게 개념을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정말 한 개념은 10번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개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이후에 문제집도 풀고 문제집의 기본부터 심화 문제까지 풀고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 같은 것도 풀면서 문법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에서는 이제 학교 수업 자체가 한국식 문법이나 독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가지고 문법을 거의 건들지 않았었는데 사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로 고등학교랑 수능까지 다 커버가 됐었어. 그럼 너가 그렇게 깊이 공부를 했던 그 교재는 교과서? 교과서는 아니었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영어학원은 꾸준히 다녔었는데 거기서 했던 학원 교재 그리고 유명한 여러 가지 문법 교재들 그런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시중 문법 교재들로 여러 번 공부를 했었어. 결국 우리가 단어도 외우고 뭐 문법도 공부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독해를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영어 독해는 어떻게 공부했어? 나는 영어 독해는 영어 책 꾸준히 읽는 것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점점점 이렇게 처음엔 느리지만 글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단어도 익히는 데는 정말 영어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익혀진 걸 바탕으로 뭐 수능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나 탭스라든지 이런 지문을 하나씩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과정이 하나의 공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그럼 영어 책은 언제부터 읽은 거야? 그냥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그림책부터 읽었던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 해리포터를 7번을 읽으면서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국어랑 영어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수학 공부법을 얘기해 볼 텐데 수학 잘했어? 사실 뭐 올림피아드 금상 받고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잘했던 것 같아. 수학이 선행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이 하잖아. 너도 선행했어? 나도 고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에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고등학교 과정은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었어. 근데 선행을 진짜 많이 했다.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언제까지 다 고등학교 걸 다 빼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선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 수학 선행이 너는 도움이 됐던 거야, 그럼? 그치, 아무래도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미적분 교과 과목 이상의 심화 과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수학 과목 비중이 되게 컸었거든. 그래서 선행 없이 처음부터 이거를 접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시간을 확실히 줄이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더 늘릴 수 있어서 이런 면에서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선행이 필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무리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념을 잘 모르고 정말 겉핥기 식으로 했으면 결국에 문제풀이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상관이 없지 않을까. 결국에 선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고 문제 푸는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길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수학 선행 없이도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학 선행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너가 수학 선행을 했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선행에 좀 집중하느라 원래 그 중학교 수학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맞는 건데 7, 80점 맞는데 막 고등학교 거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 둘 다 좀 잘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었어? 비법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중학교 때도 내신 공부를 하긴 했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그냥 중학교 문제집도 풀었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중학교 문제집 중에 가장 어려운 게 A급 수학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풀면서 내신을 준비했어서 중학교 내신도 계속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하면 둘 다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학교는 고등학교만큼 내신을 빡세게 챙기지는 않으니까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고등 선행은 계속 나갔던 것 같아. 그러면 너는 구체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중학교 때는 계속 수학의 정석을 이용을 해서 선행을 나갔고 처음에는 스스로 하다가 이제 학원을 다녔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신 기간에도 상관없이 고등학교 선행을 꾸준히 나갔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들을 계속 꾸준히 많이 풀었었고 그리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중에 출시되어 있던 그런 교재들 아니면 고쟁이 같은 그런 시중 문제집도 한 4-5건 정도는 내신 기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리고 특히 나는 오답하는 거를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답을 여러 번 하면서 이 틀렸던 걸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내신 준비를 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들으니까 너 문제집을 되게 많이 푼 것 같거든? 아니 왜 수학은 양측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치. 너도 이 말에 동의를 해? 나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양치기를 하면서 시간 제한이 걸려 있을 때 빠르게 푸는 그런 스피드라든지 그런 걸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형을 굉장히 체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치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계산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양치기를 통해서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정확성과 속도를 둘 다 잡기 위해서 양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너가 이렇게 양치기 공부를 했으면 뭐 수학 문제집도 많이 풀고 인강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거든? 추천해줄 만한 게 있을까? 나는 인강 중에서는 현우진 선생님의 기하 뉴런을 잘 사용을 했었어. 이 강의가 하나의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주시기도 하셨고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나는 내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다 잘 활용을 했었는데 두 문제집 둘 다 문제 수도 되게 많았고 또 문제마다 이게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문제나 아니면 이건 풀이를 좀 알고 싶은데 하면 바로 찍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국영수 공부법을 살펴봤고 우리 구독자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너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나는 복습 노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정리하는 필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내가 설명할 건 이거랑 조금 다르거든?